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를 맞이해서 저도 좀 쉬다가 1년 전쯤에 제가 R5C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카메라를 구입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R5C를 1년 동안 상업 현장 그리고 유튜브에서 사용하면서 느꼈던 롱텀 후기 느낌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R5C라는 카메라가 나온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고, 또 뭐 자세한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썼을 때 이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그런 거를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지 품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좋습니다. 8K 영상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또 8K 오버샘플링을 해서 4K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질 하나는 정말 끝내주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라든지 다양한 상업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선명하고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K로 영상을 납품하고 있는데, 간혹 영상에서 좀 크롭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화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8K를 이용하면은 용량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4K로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실수로 8K 세팅을 4K로 안 바꾸고 그냥 한번 촬영을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8K로 찍게 됐는데, 이왕 찍은 김에 다양하게 크롭도 해가면서 편집단에서 좀 더 확대도 해가면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활용도는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요. 두 번째로는 색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촬영 위주의 어떤 인터뷰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뷰티 촬영이라든지 그런 촬영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캐논의 이 피부 표현은 확실히 후반 작업에서 굳이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되게 예쁜 결과물을 내줬기 때문에 후반에 피부톤이나 이런 걸 잡는 거에 있어서 크게 시간을 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캐논을 쓰면서 얻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캐논의 R5C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촬영 포맷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709 와이드 DR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혹 방송국에 납품을 할 때가 있는데, 방송국 쪽에서는 이 로고 촬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709를 선호하신 편이라 가지고 그럴 때는 캐논의 709 와이드 DR로 촬영을 해가지고 종종 넘겨드리곤 했습니다. 색 보정이 과하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촬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캐논 709 와이드 DR이 저는 굉장히 쓸모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AF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R6 Mark II, R5 Mark II에 들어가는 그런 듀얼 픽셀 AF2보다는 많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상업 영상을 위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상황이 통제가 되어 있고 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R5C가 갖고 있는 AF 성능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간혹 아쉽게 느껴질 때는, 특히 스케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을 잡았다가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가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어리버리를 타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R5 Mark II나 아니면은 C80이나 그런 카메라들에 들어가 있는 조금 더 진보된 AF 시스템이 조금 탐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추후에 조금 여력이 되면은 캐논의 C80을 하나 드릴 계획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조금 아쉬운 AF 성능이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단점으로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의 AF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 잡는다 수준? 다음은 편의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R5C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약간 비운의 카메라 느낌으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캐논 R5C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일반 우리가 R6 Mark II나 R5 Mark II, R5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를 끼우고 4K 24프레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1시간을 못 찍을 거예요. 특히 60프레임을 했을 때는 30분을 못 찍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정말 녹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빨리 달다 보니까 무조건 V마운트 배터리를 끼운다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쓴다든지, R5C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기본 배터리만으로 가볍게 운영을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점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사진 모드로 들어가면은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아요. 이게 특히 영상 모드에서만 그렇더라고요. 영상 모드에서도 배터리 절전 모드가 있기는 한데, 이 배터리 절전 모드를 켜게 되면은 특정 기능들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V마운트 배터리를 끼우고 항상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손떨림 방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R5C 같은 경우에는 바디 안에 내장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과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같이 혼합해가지고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디지털 손떨림 방지를 켜게 되면은 아주 약간의 크롭이 생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능 자체가 생각보다 꽤 괜찮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R6 마크 2나 R5를 쓸 때보다 디지털 손떨림 방지가 뭔가 조금 더 느낌이 괜찮다고 해야 하나요? 물론 제 느낌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디 안에 물리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것 치고는 디지털 IS와 렌즈 IS를 결합해서 생각보다 핸드헬드를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큰 단점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간단한 인서트들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에 핸드헬드로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 촬영할 때도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파일을 열어봤을 때도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든지 못 쓰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래도 꽤 나쁘지 않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R5C를 구매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작년쯤이었나요? 제가 여름이 좀 슬슬 오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스케치 촬영을 한번 나갔는데, 한 3시간 정도 가량 스케치 촬영을 했었는데, 행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발열 분고 게이지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더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은 더 땡볕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분명 촬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R5C를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R5C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내장 쿨링팬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발열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4K도 그렇고 8K도 그렇고 뜨거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 정말 많이 쓰고, 또 예전에 야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거의 한 6시간가량 밖에서 카메라를 두고서 촬영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전혀 발열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원활하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특히 상업용으로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액티브 쿨링 기능이 무조건 있는 거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써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R5C를 쓰면서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시네마 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R5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준수한 퀄리티를 뽑아주거든요. 저도 사진 촬영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가끔 스케치 촬영을 하다가 여기 단체 사진 하나만 영상 말고 사진으로 한 장만 남겨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또 제법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굳이 카메라를 또 교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사진 모드로 바꿔서 촬영을 하면은, 또 R5는 또 고화소지 않습니까? R5C도 동일하게 4000만 화소대 고화소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사진까지도 한꺼번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소니의 영상 특화 바디들, 뭐 FX3나 A7S3나 이런 바디들도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어딘가에 납품을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R5C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높다 보니까 사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았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슈퍼 35 모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게 캐논의 R5C는 풀 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크롭 모드라고 하죠. 일반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안에 보면은 슈퍼 35 모드가 따로 있는데, 현장에서 급하게 뭔가 내가 지금 광각 렌즈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표준 이상의 그런 화각이 필요할 때 슈퍼 35 모드로 바꿔서 쓰면은 괜찮은 품질의 화질로 또 화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슈퍼 35 모드로 찍어도 화질이 제법 괜찮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축키로 할당을 해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화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인터페이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R5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의 시네마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영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바뀝니다. 이제 캐논의 C70이나 아니면 C80이나 더 다른 캐논의 시네마 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UI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쓰다 보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옆에 뭐 카드별로 몇 분 남았는지도 정확하게 뜨고, 노출계 같은 경우에도 밑에 고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노출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메뉴 구성이라든지 파일 포맷을 바꿀 때라든지 그럴 때 이 인터페이스가 정말 영상 특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세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논의 R5C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 마이크로 HDMI가 정말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로 HDMI 선을 거의 한 3번, 4번은 해먹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HDMI는 어쩌다가 부서지고 게다가 그 연결하는 그 꼬다리가 작기 때문에
이 연결할 때 좀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조금만 툭 치면은 모니터 연결 끊어지고, 아무리 R5에서 파생된 시네마라도 시네마 라인에다가 이 마이크로 HDMI를 넣어준 거는 정말 선 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단점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짐벌 촬영 같은 걸 할 때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조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 주변에 소니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니콘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뒤에다가 배터리 달아서 쓰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짐벌에 올렸을 때 카메라에 렌즈만 딱 올려서 그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저는 카메라에 배터리도 하나 달아야 되고 케이블도 달아야 돼가지고 정말 짐벌 촬영할 때마다 이 팔 운동이 절로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논의 R5C를 1년 동안 현장에서도 쓰고 유튜브 촬영에도 쓰고 다양하게 써본 그런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캐논의 시네마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카메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요즘 SNS를 보니까 현장에서 R5C를 쓰시는 분들이 제법 그래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들도 저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캐논의 C80을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 R5C를 꾸준히 쓸 생각이고, R5C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